걷는 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또 내장 지방을 태워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혈당도 조절하고 종아리 근육도 튼튼해지고 또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버티는 과정에서 반사신경도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다는 맨발 걷기가 이런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 맨발 걷기가 굉장히 열풍이고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데요. 걷는 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고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심폐기능 강화 효과가 있고 또 내장 지방을 태워서 칼로리를 소모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혈당도 조절하고 고혈압도 조절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나서 건강이 좋아졌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어요. 걷기만으로도 이렇게 좋은 효과가 많은데 맨발로 걸었을 때 어떤 추가적인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맨발 걷기는 신발을 벗고 걷는 거잖아요. 그럼 신발을 왜 벗을까요? 신발이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있어서 그럴까요? 자, 신발은 우리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신발을 신고 걸으면 보다 편안하게 오랫동안 걸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신발이 점점 발전하면서 신발의 기능들이 많아졌어요. 쿠션도 좋아지고 아치도 서포트를 해주고 뒤축도 잘 잡아주고 발의 앞꿈치도 잘 보호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좋은 기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과잉 보호를 받게 되면 조금씩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서부터 평생토록 신발에 의존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그런 기능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발 근육의 약화예요. 발에는 잔근육들이 있습니다. 발가락을 벌리고 모으고 구부리고 펴고 하는 풋코어 근육들이 있는데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 그래서 발을 튼튼하게 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걸으면 통으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개별적인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풋코어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런 기능들이 많이 퇴화되고 위축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 이렇게 발가락 올려보세요, 벌려보세요 하면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발에 여러 가지 발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근육이 약해지면 근육이 해야 될 역할을 못하고 족저근막에 무리가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치도 조금씩 낮아지니까 후천성 평발,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조금씩 평발이다 하신 분들은 풋코어 근육이 약화된 것을 의심하셔야 돼요. 또 무지혈반증도 있습니다. 여성분들 많으시죠? 엄지발가락 관절 부위가 툭 튀어나오고 발가락이 신발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휘는 병을 무지혈반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풋코어 근육의 약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발가락을 반듯하게 정렬시키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코어 근육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근육이 약해지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신발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걸으면 발바닥하고 바닥하고 지면하고 사이에 신발 바닥이 있잖아요. 지면으로부터 오는 자극들을 차단을 하게 됩니다. 지면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라든지 반사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둔해지게 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요, 발 건강이 좋아지는 겁니다. 신발의 보호를 받지 않고 그냥 맨발로 걷게 되면 발이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근데 자꾸 걷다 보면 발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가고 울퉁불퉁한 노면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근육 하나하나에 더 자극이 되고 종아리 근육도 튼튼해지고 또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버티는 과정에서 반사신경도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도 좋아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맨발로 걸어보시면요, 바닥이 주는 자극들을 느끼기 때문에 지압 효과도 있고 마사지 효과도 있고 또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맨발 걷기 하기 전에는요,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해요. 새로운 신발을 신어서 걸으려고 할 때 처음에 신발이 좀 뻣뻣하고 하면은 물집도 잡히고 하잖아요. 맨발이라는 새로운 신발을 신고 걸으실 때도요, 적응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발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갑자기 신발이라는 보호막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막 걸으면요, 많이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걷기 전에 종아리와 발바닥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부드럽게 해주면 걸을 때 아킬레스건이 조금
조금 찢어지거나 족저근막염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발 근육을 미리 좀 단련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한다든지 벌려주고 모아주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올려주고 하는 이런 운동들, 코어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을 많이 해주면 발이 좀 튼튼해지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걸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많이 걸으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걸어보면서 괜찮은지 확인해 가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겠고요. 걸으실 때는 반드시 좋은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잘 정돈되어 있는 안전한 길을 걸으시고 빨리빨리 많이 걸어서 만보 걷기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자연을 좀 느끼면서 천천히 걸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하루에 권장하는 걷기량은 7,000보에서 8,000보 정도 걸으면 여러 가지 걷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강적인 이득은 충분히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기본적으로 한 3,000~4,000보 정도는 못해도 걷거든요. 추가적으로 내가 좀 걷는 운동을 하고 싶다 할 때는 한 20~30분 정도 더 걸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맨발로 7,000~8,000보를 다 채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맨발 걷기는 즐길 수 있는 만큼 즐기시고 부족한 부분은 신발 신고 걸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부상이나 질병이 악화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걸 꼭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신발에 보호가 없으니까 어디 돌불이나 나뭇가지 같은 데 부딪혀서 실제로 발가락 뼈가 골절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살짝 찔렸는데 그게 골마서 고름이 차서 이만큼 고름을 짜내는 수술까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발에 보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치지 않도록 어디 찔리지 않도록 잘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걸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맨발로 걷다가 통증이 생기면요, 일단 거기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발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무리하게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맨발 걷기를 다 하고 나서는 항상 발이 괜찮은지 꼼꼼하게 살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실내에서 지압판을 밟는 것이 맨발 걷기와 같은 효과가 있느냐? 그렇다고 보긴 좀 어렵죠. 왜냐하면 맨발 걷기의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지압 효과는 일부이기 때문이죠. 물론 지압판으로 했을 때 발을 지압하고 마사지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맨발 걷기를 통한 여러 가지 근육 자극 효과, 강화 효과, 반사신경 훈련 효과 이런 것들은 지압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다는 맨발 걷기가 이런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맨발 걷기가 누구에게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발은 생각보다 다양해요. 사람에 따라서 발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발바닥이 얇아져 있고 근육이 앙상해져 있는 분들도 있고요.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평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혈액순환이 안 좋은 말추동맥 폐쇄성 질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 신발에 보호 없이 맨발로 막 걷게 되면요, 그런 가지고 계신 질환들이 더 악화되거나 나빠지면은 심지어 당뇨 환자들은 절단까지 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굳이 욕심내서 그렇게 맨발로 걷지 마시고요. 바닥을 느껴보고 싶으면 맨발로 앉아 계시는 건 괜찮죠. 근데 걸을 때는 안전하게 신발 신고 걷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가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발 건강을 위해서 실내에서도 발 근육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발가락으로 웅크렸다가 폈다 하는 운동이라든지 꼼지락꼼지락 하고 발가락을 교차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발바닥을 자극해주는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또 균형 감각을 위해서 한 발로 서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오랫동안 버티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맨발 걷기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